제일 필요한 게 뭐다? 차고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차고라는 개념은 차고만이 아니라 창고 겸 차고 겸 작업실인 거죠. 이현웅님을 만. 톱밥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은퇴 후 살고 싶은 짜는 주택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모바일 홈 모바일 홈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보시면 집이 왜 이래요? 방갈로예요? 방갈로예요? 방갈로의 좀 확장장 형태죠. 그래서 이런 같은 집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죠. 공사비가 저렴해진다. 이게 뭐 타이니 홈이냐, 이게 좀 크냐, 작냐, 모바일이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 포함된 내용인데 이 영역은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기사가 있어요. 블루클린의 2400세대, 2400채죠? 채. 얘네는 항상 단독주택이니까 2400채를 그러니까 건물 몇 동이냐 이런 거죠. 아파트 우리는 뭐 300세대, 400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채입니다. 그러니까 2400채를 단독주택을 공급하겠다. 이제 주지사가 하는 얘기, 주지사가 건설하겠다. 막 똑같죠? 대한민국 전체인들은 뭐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블루클린의 2400채 어포더블 하우징이라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affordable 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미국의 1980년대 이후에 도심지 사무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같은 거요. 그러니까 신도시 사업인 거죠. 신도시. 이 메인 이 도시의 옆에 주거 단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게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어포더블 하우징. 그러니까 집인데 똑같은 집을 아파트식으로 공업화 주택으로 공장식으로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단독주택을 져야 되니까 이런 공업화 주택을 많이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건설사, 뭐 롯데, 뭐 캐슬, 뭐 이런 거잖아요. 대리 아니 뭐 그런 브랜드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미니오폴리스 빌더라는 이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소개한 겁니다. 주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아주 심플한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오늘 너무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 가성비 대비 뭐랄까 집 디자인은 우선 얘기하지 말자고. 디자인이 뭐 이쁘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공간 구성을 우리는 따라쟁이. 우리는 따라쟁이니까 이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집이 하나 있죠. 집이 하나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주방, 집이 하나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다? 차고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차고라는 개념은 차고만이 아니라 창고 겸 차고 겸 작업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르죠. 우리 아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은 차고가 필요하다. 차고가 항상 있다. 이 차고는 차고 용도만이 아니라 창고도 되고 작업실도 되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 차고에서 애들이 밴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치인 거죠. 포치에 지붕 있는 테라스. 이 포치는 항상 의자 2개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 지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에 소파에 앉아서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마당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완전히 잔디밭이 관리가 안 되는 잔디밭이 있는 거죠. 미국을 사랑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꽂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집은 어떻게 보면
작게 13평. 그래서 이게 13평입니다. 미니오폴리스의 이제 하나의 상품이죠. 이거를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지사가 뭐 이런 거죠. 2,400세대를 공부, 이제 2,400세대가 아니라 2,400채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약 2,400채 이상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인근 지역에 건설할 예정이다. 블루클린 시내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만성적인 사회 경제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냐 뭐 아니면 그 저렴한 이제 주택을 공급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저렴한 주택과 메디컬 센터 그다음에 상가들을 포함한 재개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재밌죠? 대한민국은 역세권 활성화, 뭐 아파트 층수를 완화해달라, 막 이런데 여긴 달라. 여기는 뉴욕 주지사죠. 뉴욕 주지사가 블루클린, 이스트 뉴욕, 이스트 블루클린의 이스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뉴욕에다가 저렴한 주택의 어포더블 하우징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단독처럼 다양한 타입의 오다메이드가 아니라 그냥 찍어내는 공장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거에 2,400채니까 그 옆에 당연히 병원이 있어야겠죠.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들이 있어. 그 다음에 학교 당연히 있겠죠. 포함한 재개발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첫 삽을 뜬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고 그런 어포더블 하우징이 이제 똑같은 거에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미니오폴리스 빌더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문서 볼게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4.4에 요거죠. 4.4에 한 10m 정도 돼요. 4.4에 10m 정도 되니까 들고 다니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이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차에 실어서 들고 다니는 거죠. 모바일 홈입니다. 모바일 홈인데 우리가 모바일 홈을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필요한 부분을 베끼면 되니까 우리는 카피 베끼는 게 아닙니다. 응용. 그래서 3,150이죠. 3,150의 방과 4.4의 방이 있습니다. 방 크죠? 방 크고 여기는 이제 미닫이 창을 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창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죠. 화장실. 그래서 1,700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LDK죠. 그러니까 리빙, 다이닝, 키친인데 좀 애매한 사이즈죠. 4.8에 4.4 작죠. 13평이 하기에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식탁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게 이제 식탁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식탁이 될 수도 있죠. 아일랜드 식탁. 그다음에 여기다 작게라도 소파 놓고 응접실 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 D, K인데 좀 작은. 아니면 그냥 주방만 있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포치가 8평이에요. 포치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포치죠. 사진에 보시면 의자 2개 있죠. 의자 2개 이제 테이블이 하나 있는. 어떻게 보면 요 포치, 요건 포치고 요거는 지붕 있는 테라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13평인데 외부 공간이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집을 크게 하지 말자. 집은 작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포치, 그 다음에 지붕 있는 테라스가 심지어 8평, 그 다음에 차고가 7.5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더해도 16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집보다 부대 기능들이 훨씬 많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굳이 뭐 아니면 뭐 좋아요. 뭐 방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방 2개 화장실로 좀 밀고 그래서 아니면 화장실 이렇게 하고 여기 뭐 다용도실에서 요 정도에서 뭐 진짜 컴팩트하게 방 2개에 거실 주방 아니면 그냥 방 하나 그 다음에 다락이 있다 그러면 다락방 하나 하면 되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락방 하나 추가하겠다. 그래서 하고 그렇게 집은 컴팩트하게 작게 하는 겁니다. 작게 하고 그 다음에 포치와 그 다음에 지붕 있는 테라스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차고가 엄청 중요하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키포인트는 포치, 지붕 있는 테라스, 차고죠. 이게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집이 여기죠. 지붕 있는 테라스인 거죠. 안방에서 나오는 이 창을 좀 키우면 되니까 문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 단열에 목숨 건 집인 거죠. 아유 무슨 뭐 이렇게 거실 창을 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이 창들도 그냥 기성품이죠. 기성품 창들을 빵빵빵빵 화장실 창이니까 빵빵빵빵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든 거죠. 굳이 뭐 슬라이딩 거실 창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집에는 거실 창이 없습니다. 현관문도 이렇게 그냥 창문인 거죠. 그래서 거실 창이 없다. 굳이 나가서 보면 되잖아. 그런 거에 충실한 단열이 잘 되는 집입니다. 이제 내부 사진이 이런 거죠. 디귿자. 디귿자에 뭐 소파를 놓을 거냐? 아 너무 작은가? 뭐 요거는 좀 층고를 높게. 여기는 층고를 좀 높게 한 거죠. 높게 해서 이런 공간 너무 작으니까 층고를 좀 높게 해서 한 뭐 3.5가 됐든 이렇게 높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뭐 이렇게 만들고 복도는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차고로 들어가는 차고에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죠.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방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차고죠. 차고에 세탁기가 있는 겁니다. 차고에 세탁기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다용도 복합 공간인 거죠. 뭐 작업실. 뭐 손님이 놀러 와서 잘 방이 없다? 여기다 침대를 라꾸라꾸 침대 이렇게 딱 갖다. 미안하지만 겨울에는 오지마 우리 집 오지마 방 없어 추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셔터가 있는 이런 차고가 있는 집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미국 미니오폴리스 빌더에서 만든 이 모바일홈 어포더블 하우징인 거죠. 점수는 디자인은 1.4. 디자인은 조금 이건 취향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그냥 비닐 사이딩 최고입니다. 아니 시멘트 사이딩에 페인트 칠해도 되죠. 비닐 사이딩이 뭐냐면 칠하기 싫어 귀찮아. 그래서 아예 칠해서 나오는 비닐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 사이딩에 우리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빨간색, 파란색 막 칠할 수 있는 거죠. 비닐 사이딩 목조주택 좋습니다. 편리성 1.6 편리성 가성비 당연히 어포더블 하우징은 편리성과 가성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에너지를 팡팡 쓰는 집을 만들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들이 이 모양이다. 어포더블 하우징 관리비가 적게 들고 그러니까 가성비 짱, 에너지 효율 짱, 아이디어는 짱. 그래서 오늘은 7.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